디지털 배움터 심화, 인공지능 프로그램 체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이용할 때 자신의 취향 저격 추천 동영상에 놀랬던 경험 모두 있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기술은 같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취향과 시청 패턴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볼까요? 물건을 가지고만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매장. 사용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진열대의 상품을 집어들거나 내려놓는 등의 동작을 인식해 구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합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과 프로젝트 생성,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준비하기. 인공지능 기술은 고급 컴퓨터 프로그래머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익혀볼까요? 머신러닝 포 키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머신러닝 포 키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잠깐! 머신러닝 포 키즈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먼저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랭귀지를 클릭해 선택 항목 중 한국어를 선택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한국어로 나온다면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언어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번역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머신러닝 포 키즈 내에 언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를 선택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와 학생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학생 계정은 지정된 교사의 권한 부여 및 학생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도 기능이 자유로운 교사 혹은 코딩 클럽의 리더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 등록되지 않은 교실 계정 만들기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사용 목적을 입력하고 IBM 클라우드 이용 약관을 체크한 후 크리에이트 클래스 어카운트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정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요. 비밀번호는 복사해 메모장 등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계정을 생성할 때 적었던 이메일에 접속하면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Confirm My Account를 클릭하면 제시되는 창에서 OK를 눌러 이메일 주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시작하기. 머신러닝 포 키즈는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4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학습해 감정을 표현하는 모델,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하는 모델 등을 만들 수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다양한 사진, 그림 등에서 특징을 찾아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숫자를 선택하면 다양한 숫자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소리를 선택하면 소리에서 특징을 찾아내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가지고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프로젝트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머신러닝 포 키즈에 접속합니다. 텍스트 프로젝트는 IBM 클라우드의 API 키가 필요하지만 로그인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API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행해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IBM 계정 생성 후 API 키를 등록하면 최대 5개의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하지만 지금 실행해보기로도 2개의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영어로 작성하고 인식 방법은 텍스트로, 언어는 코리안을 선택한 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생성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고 훈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해 저장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새로운 레이블 이름을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는데요. 레이블 이름은 영어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를 인지하는 감정인식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 포지티브 레이블과 네거티브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한 다음에는 레이블 하단에 데이터 추가 버튼 클릭해서 긍정, 부정에 맞는 적절한 단어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각의 레이블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추가했다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텍스트 프로젝트는 500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요. 숫자 프로젝트는 1000개의 샘플 데이터를, 이미지와 소리 프로젝트는 100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20개 내외로 테스트해 보아도 좋지만 너무 적은 데이터의 개수는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추가한 데이터를 사용해 컴퓨터 학습시키고 평가해 볼까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앤 평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입력해 감정을 잘 읽어내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레이블에 직접 넣지 않았던 데이터를 넣어보고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든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가 낮다면 적절한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인공지능 적용 프로그램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크래치 2.0과 3.0, 파이썬, 앱 인벤터로 우리가 만들었던 인공지능 모델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 3.0을 활용해서 고객의 리뷰에 반응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요, 단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한 결과대로 그 의미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이는 프로젝트 화면에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신러닝 모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스크래치 3을 선택을 해 주시면 스크래치 3에서 머신러닝 사용하기라는 화면이 보일 거고요. 왼쪽에 스크래치 3 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스크래치 3.0 화면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 블럭들이 보이죠. 바로 머신러닝 포키즈 프로젝트 팔레트도 제일 아래 이모션 디텍션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명령 블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귀여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보이는데 기존 스프라이트인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이 있어요.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피코라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해 줄 거예요. 피코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라이트란 무대 영역에서 배경이 아닌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동작하거나 제어 또는 연산 등의 프로그래밍 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명령 블록들이 모여있는 팔레트인 코드 탭 옆에 모양 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탭에는 방금 추가해준 피코 스프라이트의 다양한 모양들이 보이는데요. 피코 A, B, C, D 중에 C는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가 남았죠. 피코 A 모양의 이름을 무표정이라고 고쳐주시고요. 피코 B 모양의 이름을 환하게 웃고 있죠. 만족이라고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D 모양의 이름은요. 화난 표정이에요. 불만족이라고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양의 이름을 다 바꾸었다면 다시 코드 탭을 눌러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벤트 팔레트에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는 명령 블럭을 가져옵니다.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즉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즉 코드가 시작이 되도록 하는 명령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어 팔레트로 가셔서요.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아래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사용자의 입력값이 있기 전까지는 아이콘의 표정이, 이 스프라이트의 표정이 무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형태 팔레트로 가셔서요. 모양을 무표정, 불만족, 지금 불만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표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항상 이 피코 스프라이트가 무표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감지로 가셔서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기다리기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가져와서 너 이름이 뭐니 대신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고 수정해 주세요. 그럼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후기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대답값을 입력을 하면 그 입력값이 긍정의 말인지 부정의 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어 팔레트로 가셔서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블럭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만약 뭐뭐라면, 즉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이 긍정인지 부정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산으로 가셔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할 수 있는 블럭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아까 이모션 디텍션 팔레트로 가셔서 텍스트 인식하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뭐냐면 바로 감지 블럭의 대답값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그 대답값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인식한 값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는 이모션 디텍션 팔레트로 다시 가셔서 포지티브 블럭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 즉 대답값이 포지티브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지를 판단을 했다면 똑같이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어 팔레트로 가셔서 만약 뭐뭐라면을 똑같이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이 조건 속에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연산 팔레트에 블럭을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왼쪽에는 텍스트 인식하기, 그 텍스트, 어떤 텍스트,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인 대답 텍스트를 인식을 하는데 그 값이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라고 판단하는 네거티브 블럭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값이 포지티브, 즉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형태로 가셔서요. 모양을 일단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을 무표정한 상태에서 만족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안녕을 몇 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져온 다음에 안녕 대신에 만족스러웠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2초 동안 말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부정적이라면 모양을 또 불만족으로 이번에는 바꿔야겠죠. 무표정에서 불만족이 되도록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다니 라고 2초 동안 말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코드가 완성되었는데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무표정으로 있다가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고 사용자가 어떤 대답을 입력하도록 기다린 후에 그 사용자의 대답값이 긍정적이라면 모양을 만족으로 바꾸고 만족스러웠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반응하도록, 반면에 그 대답값이 네거티브, 즉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불만족으로 모양을 바꾸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다니 라고 말하도록 반응하는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체험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